자, 지금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들어갑니까? 오케이. 또 한동안 또 잘 돼야 될 텐데. 자, 그럼 다시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진짜. 자, 앞서 거 보시면 이게 전체 화학 반응식이고 전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미분형 속도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들어간 건 앞에 화학 양분의 개수가 2여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가 K라고 했고, 그건 보시다시피 속도 법칙으로다가 K의 반응물 농도의 M승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M은 1이라는 걸 이 데이터로부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계 반응에서 반응 메커니즘에서 보시다시피 단계 1이 있는데, 이 단계 1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 결정 단계인지라 이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를 K1이라고 하면 K1 H2O2 I2의 곱으로 이렇게 전체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 세 개는 동일한 반응에 대한 표현이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등으로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앞서 이 H2O2의 미분형 농도 변화율 표현인 요거하고 결과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놈하고 이놈이 같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빼고 2K1I 마이너스가 K-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K1을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때 이 K-가 뭡니까? 바로 요 놈이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로그 2 T 한 다음에 T 세크 한 다음에 I 마이너스의 농도,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잘 들려요? 자, 여기까지 그거 뭐야, 문제 없이 들렸죠? 괜찮았죠? 잘 들어갔죠? 네, 오케이, 됐다. 자, 지금 괜찮은가 보다. 진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I 마이너스 요놈의 농도는 실험 내도록 얼마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요 값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럼 얘를 저기에 넣어요. 그럼 쟤를 저기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로그 2 오버 T 세크 곱하기 얘가 보시다시피 0.1 몰이 되겠죠. 그럼 얘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T분의 10 로그 2가 나오고, 자, 단위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세크의 역수, 그 다음에 몰 농도의 역수로 단위가 결정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K1 값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저 K1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를 또 추가적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전체 속도 상수도 우리가 구해야 될 수 있죠. 자, 이 전체 속도 상수 K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 K1은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요 K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줄게요. 자, 여기 있는 K는, 자, 요 두 동호 강도에서, 자, H2O2, H2O2 농도 같으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K1에다가 I-의 농도를 곱한 걸로 표현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K1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10 로그 2 t 그다음에 초의 역수 몰농도의 역수. 그래서 여기는 K1 부분이 요만큼이고요. 거기에 곱하기 I-의 농도는 계속 0.1몰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0.1몰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몰 날아가고 0.1 곱하기 10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된다? T분의 로그 2 그 다음에 단위는 초의 역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론과 그다음에 일자 반응을 결합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따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해볼 문제가 277페이지에 연습문제 13, 연습문제 13 한번 봅시다. 연습문제 13. 알지? 연습문제 13? 아니, 연습문제 13 말고 연습문제 12. 연습문제 12 한번 봅시다. 12. 자, 이거 지울게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 건, 자, 속도 법칙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분 속도식 마지막 문제인데, 거기 연습 문제 12를 보도록 하죠. 요거 하고 이제 반응 메커니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내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한번 얘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 안 보이잖아. 아이, 다시 써야 되겠네. 이런.
됐다. 오케이. 자, 여러분 해봤어요? 그러잖아. 그 뭐야? 그 끊기긴 해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괜찮아요? 괜찮나? 어때요 지금? 어때? 소리 괜찮아요? 아, 오케이. 아, 좋아, 좋아. 됐어. 아,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주어져 있는 녀석의 속도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반응 속도는 우선 미분형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NO2 dt. 자, 이렇게 하나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CO dt.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NO2하고 CO가 반응물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미분형 속도식인 거고, 그 다음에 속도론적인 속도식, 그 뭐냐면 속도 표현은 속도 법칙형 속도식은 속도상수 K의 NO2의 M승, CO의 N승.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은 속도 법칙으로 반응 속도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짝은 미분형 속도식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같아야 되니까 등호로 연결했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는 CO의 농도와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이런 말이 그 문제 텍스트상에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농도와 무관하다. 그럼 속도 법칙에서 나타나는데 CO의 농도가 뭐가 됐건 간에 이건 변치 않는다는 얘기니까, 우선 첫 번째는 바로 N을 0으로 두라는 얘기겠구나. 알겠죠? 자, 근데 사실은
얘는 자, 요런 식의 내용보다 사실은 요 테크닉이 중요해요. 뭐냐면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CO가 지금 양이 어떻게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과량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하고 NO2가 반응을 하는데 NO2에 비해서 CO가 과량 존재하는 상황으로 연출을 했다. 그러니까 반응을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조금 넣고 하나는 잔뜩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반응이 완결되어도 어떻게? 요 CO의 농도는 자, 크게 변하겠어요? 잘 안 변하겠어요?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자, 잘 봐요. 어쨌거나 반응 개수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잖아. 그럼 얘 이게 한 개 없어지면 한 개 없어지고 두 개 없어지면 두 개 없어지는데 이놈은 한 서너 개 준비했는데 얘는 100만 개 준비한 거야. 그럼 서너 개 있고 100만 개 있다고 쳤을 때 반응이 완전히 100% 진행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세 개 없어질 때 100만 개에서 세 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빼기 3 하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100만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반응이 진행이 돼도 CO의 농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농도가 변할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은 CO의 농도와 무관하도록 이렇게 인위적으로 결정해주는 테크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전체 반응 속도에서 요 CO의 영향을 배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게 진짜로 이 일산화탄소가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 속도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일산화탄소가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한 실험 속에서 이 일산화탄소가 반응 속도에 주는 영향을 배제하고 싶어서 이런 조건을 걸어준 거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억수로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니까 일산화탄소가 이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 말 이해했어요? 자, 내 말씀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좋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반응 속도식에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n을 0으로 둬서 지금은 여기인 일산화탄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다시피 저기서 세 번째 자 그래프를 분석하면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그래프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y축이 농도의 역수로 표현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저기에 있는 NO2 농도의 역수가 직선 상관관계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속도 법칙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분형 그 속도식 중에 뭐란 얘기예요? 2차 반응이구나.
그래서 요 NO2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요 지수에서 요 M이 차수 값이 2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쟤는 CO의 경우는 지금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M이 즉 NO2의 차수가 2가 되나 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2차 반응에서 일반적인 뭐냐면 시간에 따른 농도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자, NO2 농도의 역수는 KT 더하기 NO2 농도의 제로. 자, 여기에 있는 요 T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K는 뭡니까? 바로 속도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NO2의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건 얘는 뭐겠습니까? 바로 초기 농도가 되겠네요.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저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온도 T1일 때 혹은 온도 T2일 때 나와 있는 직선식 있죠? 이 직선식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하고 뭐냐면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아주시면 되죠. 기울기는 여기 데이터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x절편, y절편이 지금 t1, t2 모두 다 1이니까 얘를 토대로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줍니다. 자, 온도 T1, T2에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T1은 NO2분의 1 이게 이제 Y축에 있는 거고, 자,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자, 두 칸 여기서 자,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자, 두 칸 진행했을 때 보시다시피 1에서 5가 되니까 4칸 커지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뭐예요? 1. 그 다음 여기에 있는 T2는 자, 역시나 두 칸 지나갈 때 한 칸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접선 y절편은 1.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2분의 1, 1, 뭐 2 이게 아니고 실제로 얘네들한테는 그 단위가 붙죠. 자, 어떻게 단위가 붙는 거냐면, 자, 보세요. 1이지만 얘가 지금 농도의 역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이 아니라 실제로는 1 곱하기
농도의 역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의 농도의 역수가 y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울기도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 있는 단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단위가 지금 어떻게 구해진 겁니까?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농도의 역수죠. 그럼 농도의 역수를 시간으로 또 나눈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기울기는 값이 이렇게 되면서 단위가 농도의 역수 분의 역수, 얘도 농도의 역수 분의 역수, 이렇게 단위들을 갖는 어떤 물리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값들이 지금 뭐겠어요? 온도 T1과 온도 T2일 때 각각의 속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값, 이거를 온도 T1일 때의 속도 상수 K1,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값을 온도 T2에서의 K2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자, K1하고 K2를 비교하면 어디가 값이 더 크고 어디가 더 값이 작아요? 보시다시피 반응 속도 상수가 이쪽이 더 크고, 왜? 얘는 2니까요. 이쪽이 더 작죠? 그럼 반응 속도 상수는 일반적으로 언제 더 크고 언제 더 작습니까? 바로 온도 조건이 더 고온일 때 속도 상수는 더 크고요. 온도가 더 저온일 때 속도 상수가 더 작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선택지 1, 2, 3, 4, 5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1,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1차 반응이다. 맞나요? 보시다시피 CO에 대해서는 N을 0으로 두라고 했으니까 0차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틀렸고요. 두 번째, NO2의 반감기는 NO2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 NO2의 반감기는 NO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나요? 네, 바로 적극 의존하죠. 자, 일반적인 요 농도 표현에서 반감기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얘를 어찌 바꿀 수 있다? 자, 여기 위에 지울게요. 자, 요 수식에서 반감기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KT 시간이 반감기 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초기 농도 표현.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바로 저 반감기는 속도 상수 K의 NO2 농도의 초기 농도의 역수.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2차 반응의 반감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 초기 농도하고 반감기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2번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T1에서의 반응 속도는 T2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의 2배다. 맞나요? 2배가 아니라 몇 배죠? 2가 있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4배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반응 시작 후 2분에서 T1에서의 반응 속도는 T2에서보다 작다. 맞나요? 자, T1에서의 반응 속도는 T2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까요? 자, 반응 속도를 각각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어디를 지어볼까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선택지 분석. 바로 네 번째. 자, 첫 번째 1, 5. 시간 2분. 그 다음에 온도 T1에서 반응 속도. 자, 어쨌거나 반응 속도니까 요 수식을 쓰면 되겠죠. 그럼 반응 속도는 어쨌거나 V의 속도 상수 K의 NO2 농도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도가 T1이니까 반응 속도 상수도 K1이 되겠죠. 그럼 K1에다가 얘를 넣죠. 2 몰의 역수 분의 역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T1에서, 그러니까 시간 2분일 때 온도 T1에서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온도 T1인데 시간 2분이니까 그때 농도가 얼마예요? 5죠. 5. 근데 5가 아니라 5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 농도는 5분의 1의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뭐가 되겠어요? 25분의 2 몰 퍼 분. 저렇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 2분인데 온도 T2에서 반응 속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어쨌거나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 K이고 NO2 농도의 제곱인데, 온도가 T2니까 속도 상수도 K2가 되겠죠. K2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1의 농도의 역수의 분의 역수. 그 다음 곱하기, 자, 시간 T2, 아니, 시간 2분 온도 T2. 시간 2분 온도 T2에서의 저 NO2 농도의 역수가 2죠. 그럼 역수니까 여기다가는 2분의 1하고 몰 농도 한 다음에 2차 반응이니까 제곱. 그럼 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는 4, 8분의 1 몰 퍼 분. 저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저 반응 속도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바로 이 짝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 T2에서 오히려 저온 쪽에서 반응 속도는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4번 선택지가 맞죠. 그 다음 5번 단일 단계 반응이냐? 자, 얘는 단일 단계 반응입니까? 단일 단계 반응일 수 없죠. 자, 만약 5번에서 이것이 단일 단계 반응이면 반응 속도는 그냥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속도 상수 K에다가 저기에 있는 반응물의 농도 NO2와 CO의 농도를 그냥 반응 양론 계수가 1, 1이니까 그 1, 1이 지수가 차수가 된 채로 그냥 곱해져서 반응 속도 상수가 표현되면 된다. 반응 속도가 표현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 결과는 그게 아니라 반응 속도가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건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단일 단계 반응일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반응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시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 안 끊기고 잘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소리 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되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분형 속도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로 가볼 거냐면 반응 미케니즘 분석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미케니즘 분석. 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우선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279페이지, 교재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자, 보자. 자, 여기 줄게요. 자, 보자. 자, 그 다음 해볼 건 리액션 미케니즘. 자, 리액션 미케니즘에 몇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1. 자, 반응 미케니즘 연구.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우선 반응 미케니즘 연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주어진 반응의 단계 반응들을 찾아내는 일들이죠. 그래서 주어진 반응이 그냥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니라면 몇몇 단일 단계 반응들의 조합이라고 봤을 때 그 단일 단계 반응, 조합된 단일 단계 반응들 각각을 찾아내는 것, 그걸 반응 미케니즘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제대로 제시된 그 미케니즘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어떤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서 이런 식의 단일 단계 반응들이 있을 거다라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시된 그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들 혹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미케니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 1. 자, 요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선형조합이란 말이 있죠. 요거 어떤 뜻이에요? 네, 바로 더하기 빼기란 얘기예요. 뭐 혹은 상수배. 그래서 주어져 있는 단일 단계 반응들을 거기 이제 필요하면 2배, 3배, 상수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선형조합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전체 반응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어진 미케니즘이 뭐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가만히 있어봐. 어? 그나저나 베인 어디 갔어요? 베인? 승윤이 어때요? 승윤이?
승윤이 없어졌나? 베인 어디 간지 알아요? 아, 수행평가. 아, 수행평가 나갔다고? 알았어요. 수행평가? 뭐, 수행평가 급한 거 있어요? 그럼 종석이는? 라이덴 어디 갔어, 라이덴? 라이덴도 수행평가예요? 그렇구나. 종석이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종석이는 잘 모르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어 표현으로는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미케니즘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반응 중간체라고 표현하죠. 자,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바로 반응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없어요. 그리고 반응 중간에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 반응 완결 전에 사라지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반응 중간체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습니다. 없다가 중간에 나타났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전체 반응 속도식에서 표현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는 그 식이 있잖아요. 뭐 속도 상수 K에 뭐 반응물 농도 뭐 M승, N승 하는 거 있잖아. 그때 거기에 이 뭐냐면은 반응 중간체는 표현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하지 않는 그 처음과 끝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녀석의 농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을 이 반응 속도식에 표현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 중간체는 바로 연구자의 직관으로 제시됩니다. 어차피 거의 가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있지도 않았고 끝났을 때 없어지기 때문에 최종 상태에서 남아있는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연구자가 이렇게 막 오랜 경험을 통해 이게 있었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딱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응 중간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자의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출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검출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냥 가짜로 가정했는데 소 뒷걸음에 쥐잡히듯 전체 반응이 설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 중간체는 사실은 거짓말 화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제 검출되기도 하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 나노세컨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 중간체들이 실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반감기 시간이 뭐 10의 마이너스 9승초 막 이래요. 그럼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레이저 테크닉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가정한 중간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 미케니즘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응 미케니즘 연구를 할 때는 이 반응 중간체를 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고요. 그냥 거짓말이어도 실험 결과가 설명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는 게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걸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가짜라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시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실제 실험 결과가 설명만 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주 그냥 보석 같은 논문이 한 번씩 나오죠. 실제 있다를 이렇게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응 미케니즘에서 등장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세 번째, 촉매입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캐털리시스. 자, 이 촉매라는 게 뭐냐?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촉매는 반응물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 반응이 완결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어디서 했었냐면 아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할 때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를 크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반응 속도 상수를 작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요 얘기는 뭐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할 텐데 어찌됐건 촉매는 이러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촉매라고 하면 보통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죠. 뭐 그게 이제 보통 많은데 때때로 이제 반응 속도를 오히려 낮추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반응 속도가 빠를 경우는. 그리고 이 촉매는 전체 반응식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요 반응 중간체는 표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촉매는 전체 반응 속도식에 꼭 표현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응 미케니즘을 연구를 하다 보면 저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하나 따져볼 건 분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우리말로 분자도라고 하고요. 원래 말로는 몰리큘레러티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뭐 합기도도 아니고 뭐 분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말 쓰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아리까리하긴 매 한 가지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얘는 전체 반응 미케니즘의 각
단계 반응. 여기에서 분자 간 충돌에 직접 관여하는 입자 개수, 요걸 몰리큘 레러티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로 막 쓰면 좀 알까리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렵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교재에 거기 그림, 아니 교재에 연습 문제 16이라고 있을 거예요. 280페이지.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가죠? 잘 들리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 그럼 교재에 연습 문제 16 있는데,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이거 중간에 지운다. 짜잔. 자, 연습 문제 16. 아이고,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자, 요거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뭐 이랬다가 뭐 이렇게 되나 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볼 건 이거겠네요. 바로 우선 첫 번째 1. 각 단계별 분자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요건데, 자, 단계가 3개죠. 이 3개를 통해서 반응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지가 알아서 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뺑 되니까 남하고 충돌하고 관계가 없죠.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유니몰리큘라,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바로 얘는 단분자도가 돼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알아서 반응 진행이 되는 단계는 이렇게 단분자도 유니몰리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염소라는 입자와 H2O라는 분자가 지금 서로 충돌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바이몰리큘라, 우리말 번역은 이분자도, 바로 두 입자 사이의 충돌이 반드시 관여할 때를 바이몰리큘라 이분자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OHNO2N2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충돌을 통해서 세 개가 동시에 충돌을 해야 마지막 단계가 벌어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영어 표현으로는 트라이몰리큘라. 우리말 번역은 3분자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몰리큘레리티를 따지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단계 반응이 있을 때, 여기 반응 첫 번째 단계에 하나가 있어. 그럼 유니몰리큘라. 그럼 반응물에 2개 있어. 바이몰리큘라. 반응물에 3개 있어. 트라이몰리큘라. 끝. 그냥 이게 다예요. 어디서? 단계 반응들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따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반응식. 자, 전체 반응식은 이 미케니즘으로부터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얘네들을 더하기 빼기 해서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요거를 이제 우르륵 딱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럼 우르륵 딱 더해 주시면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 요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 반응식이 나타날 겁니다. 다 더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사실은 이 문제가 중요한데, 사실은 요 몰리큘레러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리큘레러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요 문제가 중요해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3번 바로 이 미케니즘에서 이 메커니즘에서 반응 중간체는 누구일까요? 저게 사실은 중요하고 저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응 중간체가 닉이냐. 자, 여기까지 소리 잘 들어가죠? 뭐야? 홍이 알겠네요. 홍이야, 홍이 알겠네요. 홍이 누구야? 홍. 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반응 중간체는 기본적으로다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응물도 아니고 중간 생성물도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이거 전체 반응식에서 이게 반응물이고, 그다음 이게 생성물이지.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걸 여기서 찾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우선 누구냐? 요거 확실히 있죠? 요거 확실히 있죠? 요거 있죠? 그 다음 요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닐 거예요. 자, 반응물이 누구냐면 NO2 염소, H2O, 생성물은 HNO3, HCl. 지금 이렇게 서클링한 것들이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죠. 그리고 이때 이 반응 중간체의 중요한 특징은 뭐여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은 not not 반응물 nor 생성물.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났다 사라져야 되죠.
나타났다 사라져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NO2 처음에 없었는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냐면 여기서 NO2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염소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죠. 그 다음 OH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클링 한 것 중에서 보시다시피 NO2ClOH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반응 중간체는 또 어떤 특징을 하나를 갖냐면, 보통 반응성이 매우 큰 레디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레디컬 뭐예요? 레디컬. 레디컬이 뭐야요? 리컬, 레디컬이 뭐야요? 뭘 레디컬이라고요? 그렇지. 바로 홀전자 화학종을 그걸 레디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주어져 있는 얘가 홀전자 화학종인가요? 사실 반응 중간체가 야리까리하면 이걸 그려봐도 되는 거예요. 루이스 구조를. 자, NO2 어떻게 그려요? N, O, O 한 다음에 짠, O 홀전자. 염소 원자 어떻게 그려요? O 홀전자. OH 어떻게 그려요? O 홀전자. 그래서 얘도 홀전자, 레디컬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반응의 반응 중간체는 누구? NO2ClOH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 세 가지가 반응 중간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뭐 하나가 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뭐가 하나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죠, 지금? 해결 안 되는 게 한 개가 있잖아. 바로 누구냐면 얘요. 바로 네 번째 N2의 역할은 뭐죠? 바로 얘는 촉매죠. 자, N2의 역할이 여기서 왜 촉매죠? 자, 반응 중간체는 나타났다 사라져야 되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건, 자,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단계의 생성물이란 얘기고요.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 이후 단계의 반응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촉매는 뭐냐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나도 질량이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촉매는 특정 단계의 반응물이면서 동시에 특정 단계의 생성물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M2의 역할은 여기서 촉매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의심스러우면 한번 그려봐요. 옥텟 만족하잖아요. 그럼 옥텟 만족하는 애는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정하죠? 안정하니까 사라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할은 여기서 촉매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죠. 오완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분자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조고를 좀 얘기하려고 사실은 연습문제 16을 얘기하려고 분자도 얘기를 이제 곁다리로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안실 갔다 오세요.